오늘은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있거나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혼자 남은 건가? 이렇게 외로워도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진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혼자 있어도 충만하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 노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노인은 젊을 때 친구도 많고 각종 모임에도 빠지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전화 한 통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바빴고 주말마다 약속이 잡혀 있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졌고 어떤 이들은 자식들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허전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흩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그 순간 박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던 것이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그는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내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은 혼자여도 잘 사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관계가 많을 때는 기대도 많고 비교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왜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지내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관계가 정리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박 노인도 그랬습니다. 관계의 소란이 줄어들자 마음속에서 고요함이 찾아왔고 스스로 놀랄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혼자 있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기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죠. 대신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경주에 사는 69세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왔다고 합니다. 밤이면 혼자 누워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남편 이름을 부르다가 빈집에 혼자라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명상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외로움을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일어난다. 단순히 이렇게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외로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조금씩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된 거죠.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올 때마다 예전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지? 만 생각했는데 이젠 지금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하고 그냥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지나가더군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윗바사나 즉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힘이 이렇게 삶을 변화시킵니다. 김 여사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와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염, 즉
마음 챙김은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올라옵니다. 이때 참아야 해, 참아야 해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화가 계속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만 참으려고 하니 속이 더 답답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걸 그저 지켜보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듯이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작은 능력이 노후의 고요를 지켜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돌봄의 습관입니다. 부산의 73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죠. 밥도 대충 먹고 집안일도 귀찮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외롭다면 먼저 너를 돌봐줘. 그 말을 듣고 이 할머니는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아침 햇볕 아래 30분 걷기,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기, 10분 호흡 명상, 방 한 켠 정도 나기,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나를 챙겨줬는데 이젠 내가 나를 챙기게 됐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소중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자 외로움은 점점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춰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뜻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계 미니멀리즘입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를 놓아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대구의 75세 장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장 할아버지는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40년이 넘는 우정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만나면 자꾸 자랑만 하고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큰 회사 다니는데 자네 아들은 뭐하나? 나는 손주가 셋인데 자네는 아직 하나밖에 없나? 처음엔 참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자꾸 기분이 나쁠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장 할아버지는 조용히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했고 만나자는 말에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잃은 줄 알았는데 실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거였더군. 이제는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만 가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부처님 말씀 중에 붙잡는 것이 괴로움이고 놓는 것이 지혜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10개보다 진심으로 편한 관계 하나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경기도의 68세 홍 여사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는 5분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사람도 그렇고 인연도 그렇고요. 햇살이 비치는 아침, 새소리, 깨끗하게 정돈된 방,
부드러운 차향, 좋은 말씀 하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인생의 기쁨을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한 줄을 알면 부유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느낄 줄 알면 그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혼자 있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입니다. 5번째 특징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71세 이 노인은 매일 30분씩 경전을 읽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배울 때마다 다시 젊어집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움직이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7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꽃을 찍고 하늘을 찍고 자식들에게 보내면 엄마 사진 실력 늘었네 하는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명상, 독서, 글쓰기, 취미, 이런 배움은 노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로 늙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뭔가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입적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였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성장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관계는 언젠가 줄어듭니다. 사람은 떠나고 인연은 흐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지듯,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듯, 인연도 때가 되면 모였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단단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둘째, 나를 돌보는 습관. 셋째, 억지 관계를 놓아주는 지혜. 넷째,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 다섯째,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 이 5가지가 혼자 있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노후에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관계보다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은 혼자여도 충분히 잘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시고 잠시 그 감정을 지켜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